대학교 간호학과 최은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직장인 감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가 60페이지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이게 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사업장의 발생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코로나 중국에서부터 이제 유행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월부터 해서 저희가 그 대구에서 갑자기 늘어난 그게 2월 16일 정도부터 있는데요.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건설업에서부터 그 건설업 그 안전보건 비용을 증가하는 공문을 해가지고 감염에 관련된 이제 모든 비용을 증가를 시켜라라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발생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콜센터 처음에 3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쿠팡 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있어 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백화점, 그 다음에 건설업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장에서 직장인들이 이제 감염 사례가 왜 늘어나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의해서 이제 원인을 도출을 해낸 사업장, 이제 제가 그 3월 달부터 해서 사업장에 있는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업장 중심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다 키워드를 가지고 다 분석을 했었고요. 사업장 그 유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코로나 집단 감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환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집단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휴게시설 사용 문제,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 여러 가지 작업장에서 하는 부분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휴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요. 1차 유행과 2차 유행은 직장인으로부터 발생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때는 저희가 2월 달에 한 지역에서 이제 급속도로 발생을 한 거고, 2차 유행은 8월 달에 이제 집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발생을 한 게 된 거고요. 3차 때부터 유행은 이제 직장인으로부터 이제 그 유행이 조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규모 사업장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파란색을 그었는데, 4차 유행, 지금 유행이 지금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이 유행은 바로 직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사례를 이제 여기에서 이걸 쭉 정리한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콜센터 쿠팡은 말씀드렸고, 조선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소규모 사업장이 먼저가 아니고요. 대기업의 제조업, 그 다음에 산밀 사업장,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넘어가면서 협력업체가 있으면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넘어가고, 특히 일용직,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로 해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인을 보시게 되면, 원인에선 2020년도에 처음에 이제 유행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다시 얘기 나온 건 산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얘기는 확진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 공간, 식당,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관리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환기 불충분, 그 다음에 직장 내 사업장 작업 환경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사업장 이제 가이드라인이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의 그 사업장의 관리 포인트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업종별로, 그 다음에 규모별로, 그 다음에 교대 근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직종, 그 다음에 정규직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있는지,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디까지 유예를 둘 것인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보건관리자 이제 FGI를 한 것을 보게 되면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한 요소별로 해서 협력업 전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는 걸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단계별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 건설업이고요. 이 건설업은 또 하나가 문제는 아침에 새벽에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출처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같이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 이 업무 그게 많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부터 해가지고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인으로 해가지고 처기에 사인으로 해서 묶여 있는데,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았던 요소가 뭐냐면 4인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각각 테이블로 앉아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업종에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원인들을 이제 쭉 요구도가, 그래서 사업장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넘어가서 제가 이 부분은 앞에 사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 뒷부분에서 정책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들이 나왔는지. 맨 마지막에 3차 이제 3번의 전문가 델파이를 했고요. 3차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정부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해서 신속한 제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하고, 보건관리자 인력 부분을 좀 증가시켜 달라. 그 다음 감염병 관리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걸 업무를 확대를 해달라. 그리고 감염병 유행 시에 작업 중지 기준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근로자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진자라든가 그 밀접 접촉자가 발생을 하는 건설업 그 공사가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유예사항을 확실하게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사업장에 이것들은, 여기 부분들은 보건관리자분들, 그러니까 300인 이상에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 델파이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장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감염병의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대략 200명 정도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제 그 현황과 매뉴얼 마련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8월 달하고 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보게 되면 확진자 발생하고 자가격리자 발생이 사업장에서 거의 1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8월 달하고 지금 올해 지금 9월, 10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진자 발생한 곳이 사업장에서 거의 1인하고 49인은 20인 이상에서 93.2%, 1인 50인 미만에서는 그다음에 45.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이제 잘 관리를 하다가 이제 시기가 지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로나 감염 관리를 위한 중요 정도를 보시게 되면
보건관리자가 증가해야 되고 비용 범위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높게 나왔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협조해야 되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정보가 가장 많은 요구도가 나온 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우리가 동선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염 동선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사업장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발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의 대응 방안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 지역, 그 다음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근 감염병의 현황 등, 그 다음에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속하게 알기를 원하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 자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10분이 너무 지나가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O하고 ILO에서 어떤 정부 지침을 내놓았고, 이제 ILO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업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내놓았고요. WHO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나왔던 그 코로나에 관련된 한 1년 동안 나왔던 모든 연구를 다 종합해가지고 어디가 위험하고 어떤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ILO 있고요. 그다음에 HSE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감염 위험도를 측정하는 표를 두고 이것들을 먼저 측정을 하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제조 업종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다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장하고 대응 체계입니다. 자, 체계 구축입니다.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몇몇 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의 그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해서 안전보건공단과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이 협력해서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주관 부서가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학교에 맞지 않은 걸로 해서 메르스 이후에 그 교육부에서는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건소하고 질병관리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학교에 몇 명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것들을 질병관리청하고 보건소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두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업장에 관련된 그 감염 현황을 받으려면 자료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의 한두 분이 계속 자료를 집중해서 봐서 이것들을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서야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자료를 들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질병관리청은 사업장에 있는 정보를 먼저 구분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주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것들을 지방 고용청에 주어서 이 역할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캠페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위 조직으로 근로자 건강센터하고 근로자 건강센터하고 민간 산업보건기관, 그 다음에 보건업무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같이 공단하고 손을 맞추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 사업장에 컨설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청과 안전보건공단과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 광역지부 그다음에 지역본부에서 각각 하는 역할들을 세분하게 지금 나누었고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크게 세부 대응반으로 나누게 되면 총괄팀, 그다음에 지원팀, 홍보팀, 실행팀으로 해서 총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컨트롤 타워하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팀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을 협력하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장의 발생 현황 정보 수집을 해주고 취약 사업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중요한 지역들, 아까 전에 산밀 사업장들이 우리 지역 내에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안들이 이제 그 지사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취약 사업장에서 만약에 물품이라든가 방역 물품이라든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지침 마련하고, 그다음에 방역 지침에 의한 매뉴얼 제정, 그다음에 교육 자료 개발, 정보 공지.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Q&A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장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그래서 Q&A 부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부서는 아까 전에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컨설팅이었습니다. 와서 어떤 것들이 혹시 부족한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컨설팅도 해야 되고 현장 감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다음에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정보 제공과 지침 및 매뉴얼, 사업장 지원,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놨고요.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가 다 통계로 해서 매일매일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서 이것들이 구현이 되어야지만 사업장에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행동예방수칙에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 동영상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동영상 자료가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컨설팅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컨설팅 해야 되는지를 제가 표로해서 지금 여기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사업장에 구현을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계구축 부서에서는 지금 방역 담당자를 지금 하라고 했는데 보건관리자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가 기존에 있던 보건관리 업무와 방역 담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역 담당자를 두고 이걸 전사적으로 해서 부서 업무 체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의심 환자 발생 시에 누구한테 연락을 할 것인지를 체계해야 되고, 방역 물품이라든가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업무 지속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평가에서는 그 질병관리청에 나온 게 있는데 사업장에 맞게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정경표도 사업장에 맞게 저희가 추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한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신종감염병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감염병에 대한 법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고민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뒤에다가 그 제한법을 조금 고민한 법을 지금 뒤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업주하고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돼. 보호자, 아까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은 되어져야 되고요. 사업적인 정보 제공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이걸 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정된 게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독일인데요. 미국하고 독일도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그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그 기간 내에서만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을 두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